기본적으로 최근 취업 동향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끼리 흔히 얘기하는 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혹은 아주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들을 선발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예전에는 좀 더 범용적이고 좀 더 거시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것저것 시켜도 다 잘할 것 같은 애들을 뽑는다는 느낌이 강했다면 언제부턴가 이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좀 더 우대하는 시기가 도래했고 그게 결국은 안타깝지만 시쳇말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신입 뽑는데 경력 찾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경력이라는 게 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경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식적인 측면을 좀 함께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즘의 산업들은 조금 더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런 트렌드 때문에 어떤 산업 한 가지에 다양한 기준들이 접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디젤이나 휘발유 넣고 내연기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이동 장치였는데 언제부턴가 자동차에 2차 전지라고 하는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예전에는 기계과 위주의 장치 산업이었는데 언제부턴가 화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테슬라 같은 곳에서 오토파일럿 이런 기능들이 자율주행 이런 건데 그러면 자동차가 이제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자율주행도 들어가면 아주 전통적으로 100년 넘게 기계 장치 산업이었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화학, 언제부턴가 전자, 소프트웨어, IT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뭐 운전할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거 갖다 놓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컨텐츠, 뭐 엔터테인먼트, 인포테인먼트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자동차에다가 뭐 헬스케어라고 해서 의자에서 뭐 사용자의 어떤 맥박이라든지 뭐 체온이라든지 기타 건강 정보, 건강 신호들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알림을 뭐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러면 헬스케어 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예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기계 장치 산업이었던 자동차가 언제부턴가 기계, 화학, 전자, 소프트웨어, 뭐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업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 입장에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기계과가 이제는 화학을 조금 알아야 하는, 전자랑 소프트웨어를 조금 알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게 대표적으로 가장 그런 업종입니다. 반도체는 다들 알다시피 모든 업종 중에 가장 기술 집약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 과정에서 반도체를 배우는 전공이라 봐야 전자, 신소재, 물리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반도체 회사를 그런 거 안 배우고도 씁니다. 대표적으로 기계, 뭐 화학, 무슨 뭐 산업공학, 뭐 심지어 환경안전 뭐 이런 친구들도 반도체를 다 지원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사실은 상경 계열인 친구들이 더더욱 그게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들 알다시피 유통이나 서비스 뭐 이런 것들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들은 80% 이상 제조업인데 제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경영 지원을 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인사이트를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반도체라는 게 뭐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그게 예를 들어 현물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선물 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턴키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고객사는 가격보다는 성능이나 어떤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입사원들이 알고 와야 회사에 들어와서 조금 더 빠른 기간에 적응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사실은 이게 수요와 공급 법칙 때문이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몰라도 애가 잘할 것 같으면 뽑아다가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자.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이 취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가면 회사에서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도 그런 부분을 알게 된 거죠. 뭐 경영 지원을 뽑든 뭐 영업 마케팅을 뽑든 심지어 뭐 구매나 뭐 이런 걸 뽑든 아니면 엔지니어를 뽑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정보들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교육을 최소화하고 그 교육을 최소화한다는 건 결국은 신입사원 교육 3개월 시킬 거 이제는 뭐 한 달만 시켜도 빨리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선 퍼포먼스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직무를 좀 첫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업종이나 모든 직무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시험 범위가 무한대니까. 그러면 내가 선호하는 업종들을 적어도 적게는 한 3개, 많게는 5개 정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각자의 어떤 전공이나 관심사, 어떤 내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나는 이런 업종이 좋겠다, 이런 직무가 좋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타겟팅 하시고요. 적게는 한 3개, 많게는 5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좀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특정 업종에 가겠다라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 뭐 호텔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 유통으로 치자면 아니면 어떤 뭐 양판점이나 뭐 대형 마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팝업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죠. 혹은 내가 제조업에 가겠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어떤지 반도체가 어쩐지 자동차가 어쩐지 뭐 바이오시밀러가 어떤지 뭐 석화가 어떤 석유화학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꾸준히 준비를 해주시면 그게 결국 뽑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취업 시장의 변화 전반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트렌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최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됐죠.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면 9 to 6 하면 8시간이고 거기다 곱하기 5 하면 40시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요. 최대 연장 근무로 12시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52시간 이상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의 공약이었죠. 사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격번기는 크게 두 번 있었습니다. 다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토요일 날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갔죠. 근데 언제부턴가 안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주 5일째였고요. 이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두 번째 공약이었죠. 대선에서. 근로시간을 우리나라는 최대 70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70시간 일해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52시간으로 축소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유연근무제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좀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재택근무라든지 거점 오피스라든지 모바일 오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근무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자율출근제라고 해서 이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좀 오늘 저녁에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일찍 출근했다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오전에 좀 병원을 들려야겠다라고 하면 좀 점심때 출근을 했다가 사실 저녁에 좀 늦게 퇴근을 해도 되고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한 8시간, 오늘 한 4시간만 일하고 내일 뭐 12시간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자율적으로 체크하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근무제도 많아지고 있고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상사의 폭언이나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폭언은 많았죠.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뭐 갑질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생기면서 사실은 회사를 다닐 때 상사가 이제 뭐 막말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조금 더 예의를 갖춘다? 뭐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의 변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는 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면접 때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안 좋아합니다. 이거 결론을 얘기하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역량들을 무한대로 강조할 수 있으면 성실하다도 내 역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요즘 좋아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배제하고 제일 먼저 성실하다를 얘기한다는 건 듣는 입장에서 다른 역량 없고 성실하다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해서 거북이처럼 끝까지 완수합니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단 좀 더 자율적이다, 능동적이다, 협력적이다, 창의적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하려고 그러면 52시간 넘어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것도 대기업들의 인재상만 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의 인재상도 한 15년 전 걸 찾아보면 성실함이 회사의 핵심 가치에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다해서 하면 된다. 근데 사실 언제부턴가 그런 성실하다에 대한 내용이 싹 빠졌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패스트 팔로워, 1등 기업을 베끼고 모방하고 사실은 그들의 장점을 습득해서 성장해 나가는 흔히 얘기하는 경제학적으로 이걸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죠. 그 위치에서 이제 패스트 팔로워에 대비되는 퍼스트 무버. 우리도 이제 어떤 선진국이 됐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나름 글로벌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자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단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뭐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평적인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다들 알다시피 무슨 유교 문화권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장유 유선이 뭐 나이 많으면 뭐 우대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일부 어른들께서는 이제 자부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반말부터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 문화였는데, 사실 그게 노동 생산성을 저하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평적으로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에서, 그래서 대기업들과 공기업들은 대부분 직급을 이제 포칭으로 없앤 데들이 있죠. 예전에는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선임, 책임, 수석 이런 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프로님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호칭에다가 님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닉네임 같은 것들을 정해서 그런 닉네임으로 사람을 호명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신입사원들이 수평적인 문화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상사에 시키는 것, 흔히 얘기하는 상명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 생산성, 특히 이제 아이디어를 좀 못 내게 주눅이 든다든지 아니면 좀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라든지 상명하복 같은 것들, 이런 부분이 이제 차츰 없어져 가고 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자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건 사실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거 우리끼리는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자율성, 효율성 이런 개념으로 이제 놓는데, 사실 이게 점점 떨어지죠. 우리도 사실 저희 세대도 없었고요. 사실 여러분들 세대도 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구조나 교육 체계의 폐해 같은 건데, 부작용 같은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인식하고 내가 좀 스스로 해본다든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4차 산업혁명. 이게 결국은 어떤 커넥티드, 뭐 컨버전스, 융복합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라는 것도 이제는 어떤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뭐 인포테인먼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돼요. 그렇게 산업이 점점 확장되고 재편되고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뭐 이런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업종들이 사실은 업종이 주목을 받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거나 하향 산업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산업이나 업종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신입을 뽑겠지만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뭐 건설이라든지 뭐 플랜트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보다는 이쪽도 뭐 분명 유망하고 앞으로의 어떤 잡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여기 언급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혹은 뭐 자율주행,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요. 뭐 물론 나는 꼭 건축하고 싶다, 뭐 나는 꼭 뭐 조선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요쪽 업적의 분위기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솔직히 확률 게임 하는 게 좋거든요. 많이 뽑는 거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신입을 많이 선발할 이제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반도체. 뭐 물론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지만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두시고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2차 전지 혹은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대외 환경에